사거리가 짧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대남용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대강 정면 승부를 언급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데요. 한미는 핵실험 시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 억제 실행 방안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침의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담당하는 안익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 기자, 이 사거리가 긴 탄도미사일과 달리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남한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확실히 대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해로 쏘았다는 것도 남한이나 중국 견제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강대강, 정면 승부, 대적 투쟁을 언급한 직후 방사포를 쏘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는 지난 토요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화에 대비한 확장 억제 실행 방안 논의를 서둘렀습니다. 예. 7차 핵실험 준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최근 동향을 함께 평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괌의 B-1B 랜서 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또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주말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과 이선권 통일전선 부장을 임명한 건 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몸풀기라고 해석했습니다. 2017년 극단적으로 대치했던 남북 한미가 이듬해 극적으로 화해를 했듯 대미 관계와 남북 관계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두 사람을 수장에 기용한 건 핵실험 이후 북한이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올 수 있다는 시그널이란 겁니다. 대화와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강대강 정면 승부라는 언급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핵실험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좀 부딪혔다고요? 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중 양국의 국방 수장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We'll also stand by our friends as they uphold their rights. And that's especially important as the PRC adopts a more coercive and aggressive approach to its territorial claims. 如果有人胆敢把台湾分裂出去，我们一定会不惜一战，不惜代价，一定会打到底。 국방 외교 현장에서 외교적인 용어 대신 노골적인 언급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중국 허베이성의 한 식당에서 여성 4명이 남성 7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남성들이 주먹질을 하고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추행을 거부해서 폭행을 했다는데 중국 네티즌들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남성들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안의 늑장 출동까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공안은 남성 7명 등을 빠르게 체포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좀 믿기지도 않고요. 네, 지금까지 아침엔 월드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